오늘의 주시간입니다, 여러분. 예. 두 번째. 맞죠? 어떤 분도 물어보셨네. 이번에 조정 길게 갈 것 같냐고 물어보시고. 제가 조정 오래 갈 것 같다는 얘기는 벌써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내 주식에서 농심 사고, 농심 산 순간부터 이미 저는 국장은 거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때 이미 벌써 살 게 없다. 농심 말고는 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계속 올라가더라고. 계속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때 농심 딱 샀을 때는 이미 판결이 난 거예요. 그 농심, 바이오노트, 그 다음에 뭐 갖고 있지? 고려시용정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딱 그건 거예요. 맞지? 그래, 그 후로도 계속 올라가더라고. 되지 않았어? 근데 약간 딱 고품 같아요. 제가 봐도 딱 고품 같고. 특히 막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막 펌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막 미국 투자인으로 달러들까지 다 팔아갖고 와가지고 국내 주식 사라고 막 펌핑질 하고 있고. 막 그런 거잖아, 지금.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걱정하고 있잖아요. 신데렐라 이야기. 지금 신데렐라 이야기를 해서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사람들 손을 진짜 막 자살하고 막 가정 풍지 박살 나고 막 이혼하고 싸움질하고 막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되게 지금 좀 깜짝 놀란다니까요, 내가. 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월세로 옮긴 다음에 그 전세 보증금하고 주식한다는 얘기 막 들리고. 와, 진짜 별얘기가 다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지. 사실 부동산 정책 할 거면 미국처럼 그냥 부동산 재산세. 그러니까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게 상식이잖아. 그렇지 않나? 어. 재산세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미국처럼 뭐. 미국은 좀 우리가 다르니까. 우리나라 약간 누진세 개념으로 할 거면은 뭐 100억 이상은 뭐 1.5% 내라고 하고 매년. 뭐 50억에서 100억 사이는 뭐 1.3% 내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리고 싼 집에 산다고 해서 재산세를 안 물리는 건 안 되고 최저 1%씩. 3억짜리 사는 사람들 1% 내라고 하는 식으로. 재산세는 집 없는 사람들보다는 부자잖아. 그러니까 재산세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집은 많이 지어야지. 많이 짓는 게 정답이지 뭐.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그 뭐죠, 그 헌법재판소니 대법원이니 이런 거는 나 안산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안산 같은 데 가면은 땅 되게 넓어. 그지 않나? 아니면 인천으로 보내버리던가. 좀 더 계속 좀 더 분산을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만 없어져도 좀.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만 지방으로 내려가도 훨씬 낫지 않나. 하여간 뭐 보낼 건 다 보내야죠. 좀 더 계속 분산을 해야지. 분산시키는 식으로. 그게 맞지 않을까. 지금 많이 지킨 져야 되는데 서울은 지을 데가 없죠. 그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또 애들 교육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으니까. 교육 정책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공했던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교육 정책만큼은 저는 거의 1등이 아니었나. 지금 교육 정책은 완전 쓰레기더라고. 뭐 양아치 이런 양아치 같은 정책이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처럼 그냥 고교 평준화, 뭐 자사고니 특목고니 싹 다 없애버리고 고교 평준화 다 시켜버리고 시험도 그냥 학력고사로 딱 통일 다 해버리고 대신에 내신은 뭐 20%, 나머지 80%는 학력고사 딱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딱 해버리는 게 사교육비도 제일 싸게 듣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진짜 중학생들도 입시를 갖다 해야 되는 식으로 되고 너무 복잡하고 회계망측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미국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애들 그 교육 문제가 분명히 결부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방으로 그 공공기관 같은 것도 내려보내면은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고. 내 생각엔 고교 평준화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들을 하는데 수학은 시골에 있는 천재가 잘 볼 수 있어요. 시골에 있는 천재가. 수학은 그냥 지가 진짜 하기 나름이야, 완전히. 그래서 수학 시험은 어렵게 내는 게 좋아. 뭐 대치동이나 이런 애들한테 치명타는 도로 수학 문제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애들한테도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 옛날 본고사 시절에 제가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근데 본고사 시절은 문제가 악필을 쓰는 사람은 불리해. 나는 수학 분명히 다 맞은 것 같은데 내가 다 만점 처리를 안 해줬더라고. 나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분명히 다 맞았고. 근데 약간 그 시험 봐보니까 이게 악필은 분명히 불리하고 그렇더라고. 논술고사도 문제가 많고. 논술고사는 무조건 대치동 학원 가야 돼. 왜냐면 그 학원에서 그 원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을 갖다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백날 천날 써봤자 점수 그냥 잘 나올 수가 없어. 돈이 들어가야 돼. 교육 평준화, 교육비가 좀 적게 좀 들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시골 애들도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주관식 시험은 없애야 돼요. 무조건 객관식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옛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국평가는 한 번만 이게 객관식 시험이 있었는데, 만약에 수학 심화나, 무슨 뭐 영어 심화, 과학 심화나 이런 거를 갖다가,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거 응시할 사람들은 그거 응시하게끔 하고, 대학별로 그거 채택할 사람은 채택하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마 우수한 애들 많이 뽑을 수 있겠지. 그리고 시험, 그리고 많이 착각당하는 게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수학 시험은 어려울수록 교육 여건이 차이가 안 나요. 그거는 진짜 그 사람 두뇌에 달려있어. 그래서 수학적인 머리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수학 시험을 쉽게 내면은, 도리어 대치동이나 이런 애들이 더 유리해. 좀 비싼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돼 있어. 그렇더라고. 교육 문제 얘기 왜 안 하면 부동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도, 왜 서울에는 지금 지을 땅은 없고, 전부 서울 쪽으로만 다 오려고 하고, 강남 쪽에서만 다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재산세가 충분히 부과가 돼야지만 좀, 뭐 살고 싶은 사람은 살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죠. 사회적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항이 너무 강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 옛날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생각나. 옛날 로마 시대 때. 그라쿠스 형제 근데 그 얘기했다가 결국 원론파 의원들한테 목이 날아갔어. 그러다 원래 예민한 문제니까 워낙. 근데 대한민국 전체 부의 일했던 사람들과 그 부의 그 배분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긴 하죠. 항상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저런 얘기야. 나 그냥 강남에 집 한 채만 그냥 갖고 있어. 나는 그냥 내가 투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던 사람인데 왜 나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 이게 제일 듣기 싫더라고.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완전 그지 됐어. 상대적으로. 똑같이 일을 했고 더 열심히 했어도. 잘못된 거죠. 그거는 정책적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하여간 맞죠. 내가 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둘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극도로 이기적이야. 극도로 이기적이야. 원래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긴 한데 원래 이기적인 거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씁쓸하죠. 씁쓸해. 한쪽 놈들은 무조건 현대자동차 노조는 뭐 진짜 뭐 세습으로 갖다가 시키려고 하질 않나. 요즘에 삼성전자 노조 애들 얘 하는 거 봐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완전히 떼강도 타려고 지금 달려들고 앉았고. 해고의 자유가 없는 것도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야. 주식 얘기해야 되는 또 엄한 얘기 계속 하고 있네. 이거 왜 시작했지? 왜 한 거야? 국민영어 펌핑하고, 국민영어 펌핑하는 얘기 왜 나왔지? 어? 신데렐라 얘기가 갑자기 얘기했어? 정말 생뚱맞네. 집 아까 그 얘기했구나. 내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요즘에, 정부에서 집 사지 말고 주식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집을. 피터 린치가 했던 말이야. 자기가 살 집은 최소 한 채를 갖다 마련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해라. 이게 피터 린치의 기본 방침. 제가 쫀니라고 하는 사람 되게 싫어했던 이유가 그 사람은 집도 사지 말고 무조건 주식 투자라고 하더라고. 요즘 같았으면 그 다음 신났을 텐데. 삼성전자 막 이렇게 폭등을 해가지고.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막 이랬을 텐데. 옛날에 한번 시끄러워가지고 나오진 않더라고. 쫀니 그 사람. 근데 약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집을 갖다가 요즘 대체 그 얘기하는 거 전세자금 빼고 진짜 저희 직원 중에서 집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해야겠다고 좀 그런다니까요? CD머니가 커야 되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해야겠대. 와, 씨. 옛날에 분명히 내가 주식 한번 해봐요 할 때는 100만 원만 사서 해봐요. 100만 원이요? 20만 원어치 살 거예요. 이랬던 분이 집을 팔아가지고 주식을 해야겠대요, 지금. 무섭다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계속 신데렐라 이야기 하는 게 그 얘기 하는 거지. 근데 집을 좀 사긴 사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들 그냥 서울 강남 해봐야 뭐 지을 데가 어딨어, 지금 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얘기도 했구나. 다른 데로 좀 분산 좀 하라고 하고 하는 얘기가. 맞아.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네. 그렇지. 대검찰청, 대법원 이런 거 다 서초동에 있으면 안 돼. 안산으로 보냈으면 좋겠어. 안산 평지야. 나 안산 국회의원 출마하면 뽑아주나? 보낸다고 하면? 웃겨. 장난이에요, 장난. 그치. 또 보내야 돼. 보내고 빨리빨리 보내야지. 그러네. 우리 제티빵 주사했습니다. 돼지빵 주사해서 갈게. 그냥 되게 웃겨.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러네. 지금 맞아. 엉망진창이죠, 뭐. 엉망진창이야. 주식 얘기나 계속 할까요? 잠깐만. 주사 하나만 놓고 와서 주식 얘기 마저 좀 해야겠다. 네, 갔다 왔습니다. 종아리 보톡스 여름철이라 그런가, 이제는? 그치? 종아리 보톡스 많이 오시네. 종아리 보톡스 잘 맞는 방법은 대부분 안쪽만 많이 맞거든요. 근데 안쪽만 맞으면 오다리가 돼, 오다리. 바깥쪽을 같이 잘 놔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맞지? 여하튼. 주식 얘기 하자고요. 지금 주식은 내가 봐서는 뭐가 비정상적이야. 국내 주식은 특히. 제가 농심에 왕창 투자했을 때부터 저는 이미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고. 이러다 뭐 와사삭 하지 않을까? 근데 또 이따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 그지? 지금도 뭐 HBM하고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하고 부족해서 난리인데 뭐. 이거 되게 오래 가긴 할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면 또 계속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어떤 또 변수가 생길지 몰라가지고. 세레브러스인가 그것도 난리긴 한데, 걔가 지금 당장 뭐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는 이제 일부 이제 하나씩 해 나가겠지. 그래도 모르겠네. 어떻게 해볼까. 근데 찜찜하긴 하죠. 일단 많이 올라간 놈은 뭐? 4명이에요. 월세라, 셀프, 그리고 4명 있다고? 4명? 4명이에요. 아유, 다 큰 손님들이 나왔네. 알아서 갈게. 좀 봐. 또 큰 손님들 와가지고 또 빨리 가야겠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들 막 돈을 오면은 기본 몇백씩 긁어버리시니까. 4명이 단체로 또 오셨다 그러니까. 갔다 올게요. 잠깐만. 네, 갔다 왔습니다. 대만에서 단체로 오셨는데, 그냥 1000만원은 그냥 우습게 넘어가네. 박수. 야우. 어제 주식도 손절 쳤는데 뭐 이런 걸로 좀 만회하나? 장난이에요, 장난. 병원은 병원이고 주식은 주식이니까. 여하튼 하여간. 뭔 얘기 하나 말했지 또? 아까? 주식 얘기 계속 하겠지. 저는 계속 불안불안하고 요번에도 어떻게 될까 싶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또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또 예뻐 보인다고. 주식이 희한하게 올라가면 예뻐 보이고 믿음이 생겨. 말이 되는 것 같아. 삼성전자 SK에서 떼돈 번대잖아. 그럼 내년에도 수요가 그렇게 많다는데 당장 뭐 대체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뭘 걱정하나? 어차피 뭐 GPU 무진장 많이 팔려야 될 거고, HBM 많이 팔려야 될 거고, 메모리도 계속 팔리겠지 뭐.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제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맨날 씹어대던 사람이 갑자기 예뻐 보인다는 둥, 좋아 보인다는 둥, 이런 얘기 하면 이게 안 좋아. 한편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저는 근데 계속 제가 돈이 있으면 전 삼성전자 안 사요. SK하이닉스 안 사고 그냥 농심 삽니다. 농심 사. 어제 그 리비안 손절 쳤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세금을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데 농심 주식을 팔긴 싫더라고. 그게 부산 공장 마련해서 수출된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냥, 얘는 뭐 내버려 두면 그냥 안정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돈을 그냥 벌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팔기가 싫더라고. 리비아는 약간 모험하는 주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좀 그냥 그런 거 위주로 좀 정리해서 세금 내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국내 주식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은 쳐다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황당무계하게 제일 고평가됐다는 세레브러스를 사버렸나? 세레브러스가 고평가 지금 모든 종목 통틀어서 1등이야. 알고 있어? 테슬라 이런 애들 명함도 못 내밀어. 테슬라에 한 100배쯤 돼. 야, 짱이지? 근데 난 그걸 사버렸네. 일단 정찰 부대를 좀 보내긴 했으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얘네들이 나는 약간
나중에, 왜냐면 지금 같은 상황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비싼 상황이면은 AI 혁신이 계속 될 수가 있을까? 왜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계속 사들일 수는 없단 말이야. 남는 게 있어야지 뭘 하지, 걔네들도. 남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비싸게 주고 사갖고는 쉽지 않다는 얘기지. AI 수익을 내는 게. 근데 그거를 뭔가 아마 세레브러스가 좀 해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걔가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준 거예요. 아직 확실한 게 된 건 아니지만 그게 확실해진다고 하면 더 난리가 나겠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도 혼다 사가지고 돈 벌어갖고 싶다던데. 박수. 와우. 혼다도 그렇죠. 저번에 혼다만 나오면 나는 한국에 혼다 그때 그 남자분이셨는데 제 손님 중에 있으셔가지고 그분이 기억에 계속 남아요. 그분이 기미 때문에 좀 치료 저희 병원에서 많이 오랫동안 받으셨는데 여하튼 주식은 뭐 그래요. 근데 다들 좀 하긴 내가 그래도 천하태평인 거구나. 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없으니까 그치? 뭐 농심은 뭐 뭔 상관이야. 고려 신용정보 바이오노트도 뭐 뻔한 회사들이고 고려 신용정보는 6월 말 배당기일이거든요. 그거 지나고 나면 기준일이니까 2.3%가 또 줄걸? 배당금? 한 30원, 240원 줘요 또. 걔는 6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 주니까. 걔네도 뭐 그냥 그런 회사고. 그냥 국내 주식은 저는 계속 신데렐라, 제 내면에서 계속 신데렐라 이야기 얘기 계속 하고 있고 농심 사고 한 거 봐가지고는 저는 국내 주식이 완전 고점이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디데이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선거잖아요.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지. 이래저래 뭔가 불안한 거네요. 근데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요? 몰라요. 이러다가 또 올라가면 올라가겠지 뭐. 삼성전자 뭐 돈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다는데 지금. 내년에 더 번다는 얘기도 더 벌 거라는데? 올해보다? 뭐 그러더라고.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근데 투자하는 거 보면은 틀린 얘기가 아니긴 해. 계속 투자를 하니까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디램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HBM도 필요한 거고, 그럼 어떡할 거야? 사갖고 와야지. 그거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근데 생뚱맞게, 근데 요번에 데모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많이 훼손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면 또, 이건 또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건가? 생각 들기도 하고. 사실 삼성전자가 잘 되려고 그러면 그 핵심 엔지니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걔네들한테 성과급을 확실하게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일반 단순 그냥 일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많이 준다 그러면 그건 삼성전자한테는 엄청난 손해인 거죠. 그런 애들은 마음 놓고 해고도 못하고 무조건 성과급에서 얼마를 줘야 되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삼성전자 내에서도 똑같은 그냥 뭐 그냥 회계 처리 정도 하는 단순 업무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다른 부서도 있을 거란 말이야. 반도체 말고도. 근데 얘는 성과급을 매덕을 받는데 얘는 성과급이 하나도 없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황당무계한 거지. 삼성전자 애들 그 돌릴 때가 뺑뺑으로 돌리는 거 알아? 뺑뺑으로 돌리는 거야. 누구는 반도체, 누구는 여기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애들 아니면. 근데 진짜 뽑기도 아니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완전히 불공평한 거지. 북한에서 말하는 김정은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인 거지. 나머지는 다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큰 위험 요소겠죠. 우리나라 기업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난 그런 것 같아. 해고의 자유가 없는 거. 해고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되게 약하다는 얘기야. 미국 기업하고는 그러니까는 그래서 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무슨 뭐 북한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쪽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북한하고 전쟁할 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 그러지 않아? 거의 없다고요. 도리어 요즘에는 대만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가 병참 기지로 이제 쓰여야 되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평택이나 이런 주한미군 기지 공격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 그런 거 아니고는 사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나는 해고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닌가. 이거 관련 있는 게 아닐까요? 그 다음에 기업들 투명성, 개판이고, 주주들 이익 무시해버리잖아. 하루아침에. 그거가 아마 1순위일 거고, 두 번째는 아마 해고의 자유가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 해고의 자유가 없다는 얘기 자체가 노동 그 생산성이 미국 기업들보다 인건비가 싸니까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이 항상 잘 되는 법이 없거든. 그런 것도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특히 요번에는 더 눈에 좀 보이게끔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고. 하여간 참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저래. 그리고 삼성전자가 요번에 이렇게 돈 되게 많이 벌 때 내가 봐서는 한 10조 원 정도는 요번에 세레브러스? 그런 거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세레브러스 인력 스카우트 해갖고 올 수 있지 않아요? 10조만? 네? 생산 라인도 하나 만들고. 그거 하나 만들어봤으면 좋겠더만. 내가 이재용 회장이면은 한 10조 원 요번에 수익 난 거 중에서 10조 원을 빼가지고 세레브러스에 있는 인력 빼갖고 오고, 우리라고 해서 우리만 맨날 인력 뺏기라는 법 있어? 미국에서 인력 빼갖고 오면 되잖아. 돈 많이 주고. 빼갖고 와가지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하여간 생산 라인을 갖다가 해보는 거지. 세레브러스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돈 있잖아. 베팅 한번 해보는 거지. 난 그게 삼성전자 미래에도 훨씬 좋지 않을까. 하여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도 진짜 모르겠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바보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 이재명 대통령, 저는 어떤 사람 분석할 때 어떤 정책은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번에 긴급조정권 지금 하려고 지금 순서 밟고 있잖아. 그거 잘하는 거지.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돼, 이거. 발동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야.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아, 진짜. 갈까? 그 사람들 보면은, 나는 강남 아파트, 저는 그냥 여기서 산 거밖에 없는데, 나를 왜 세금 거두면, 내가 왜 투기꾼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들 같아. 그 사람들이랑. 근데 정당은 다르더라고, 둘 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여기까지 할까? 응.